미국에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쟁에서 숨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등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킨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라스 M. 호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취임 후 첫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연설을 통해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democracy must be defended at all costs, for democracy makes all this possible. Democracy. That's the soul of America. And I believe it's a soul worth fighting for. 바이든 대통령은요, 한국과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미군 참전 지역들을 한 곳 한 곳 부르면서 미군 장병들은 독재자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정부의 한 형태의 그 이상이라며 독재자의 통치도 돈 많은 이들의 통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What we can do is honor the memory of those you lost by caring for those who mourn them and by seeking to perfect our union and defend our democracy and by striving to live our lives in ways that advance the ideals for which they gave their all. 마크 밀리 합참 의장 역시 전쟁에서 산화한 이들은 모두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자유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임기 첫 해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P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추모 행사들이 열렸는데 한국 부산의 유엔군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도 유가족들이 찾아가 낯선 땅에서 자유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특별 전시회도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참전용사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미군 제향 군인의 소속 회원들과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함께한 추도식에서 이들은 70여 년 전 이름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우다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honor our service members and to remember the sacrifice they have made in honor of duty, honor, and country. 유가족으로 추도식에 함께한 찰스 우즈 미군 제향 군인의 지부장은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자신도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서 복무했다면서 한국을 지켜온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s been a blessing that the America could come over here and take care of the Korean. We try to come down here every year to put flags on the grave of the American people that is buried here.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날 주한미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를 돌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만들고 있는 사진작가의 참전용사 사진 특별 전시회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참전용사와 군 장병 등 국가와 인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작가가 지금까지 만난 참전용사들은 대략 1,400여 명.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록해온 작가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갖고 있는 큰 자부심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거든요. 내가 한국전에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달라. 근데 사진과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본인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 잊혀지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라미안 작가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의미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자가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대통령은 이 결정을 인정했으며 공동성명은 대북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관련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면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대외관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이름의 글을 통해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했는데 이런 내용은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장관은 31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도 한국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다만 북한의 공신력 있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북한의 국제문제 평론가 수준에서 한 얘기를 자신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설레발, 비루하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담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단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으며 실험용 경수로에서도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지난 22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방사 화학실험실과 실험실을 지원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38로스는 그러면서 이 발전소가 지난 3월 초부터 계속 가동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사용 후 연료봉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원자로 옆 저장시설에서 옮겨진 분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됐다고 판단하기에도 충분치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실험용 경수로에서도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으며 연구동과 행정동이 있는 건물에서 부속 건물 건축 움직임이 새로 진행 중인 것도 확인했다면서 영변 핵시설 내 가동 징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토탈 7,530억 달러의 2022년 해외년도 국방비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04억 달러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북한 등 이러한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그 체제를 구축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실로 204억 달러, 200달러를 하도 참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참고로 각국의 국방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2020년 달러 베이스로 460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490억 달러, 중국이 약 2,600억 달러, 러시아가 61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7,500달러가 넘으니까 이 다른 나라들 전부 다 합쳐도 미국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북한 미사일을 겨냥해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억 달러다. 그럼 이건 한국 1년 국방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또 그 능력을 갖추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그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연구를 할 때 유니온 스테이션 그 옆에 가보게 되면은 정부 발간 문서들을 발간하는 그 파는 전문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연구한 자료가 필요해서 거기에 갔더니 바로 그때 이제 미국 의회에 이 백악관이 제출하는 예산안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안의 이 각 항목들이 쭉 거기에 서점에 널려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 미국 단체 개인들이 와서 그걸 구입하는 걸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목을 조금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ICBM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다청적 미사일 방어 체계의 첫 단계인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하는데 17억 달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10억 달러. 그 다음에 북한의 ICBM을 격추하는데 또 사용될 SM-3 블록 2입니다. 여기에 6억 4천만 달러가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SM-3는 작년 11일이죠. 북한이 ICBM을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가상물체를 날려보냈고 그것을 이 SM-3가 그대로 격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정밀하게 만드는데 6억 달러가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금 이 해상 기반으로 있는 그 미사일들로 막지 못했을 때 지상에서 발사되는 사드가 있죠. 그게 이제 5억 6천만 달러가 배정이 되었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7억 7천만 달러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미국이 지금 그걸 정식 배치하고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국의 또 패트리엇 미사일도 추가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성주에 있는 그 사드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추가 이 요격기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국의 방어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신형 적외선 정찰 위성이죠. 공중 지속 적외선을 개발하는데 26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전부 다 방어용 무기에만 2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는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고 해서 상온이 제의한 전국의 도련선을 완전히 봉쇄하는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이제 51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레이더 위성 MD 시스템이 여기에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예산 배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수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바로 미국은 이 수비, 미사일 방어망을 우선 구축하고 바로 한국에 그동안 가해져 있던 사거리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공격용 미사일을 그 사거리를 늘려서 지금 만들어주게 됩니다. 1000km, 23,000km를 한국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도 자연스럽게 주한 미군 기지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을 여기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은 우선 미사일 방어망을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용 미사일을 주한 미군 기지에 가다 놓는 이런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 예산 배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에 국방예산 중에서 북한의 대한 미사일 그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2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치고 또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